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러 오는 길에 이제 유명한 프로파일러 분을 만난 거예요. 대중교통에서 만나가지고 잠시 걸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따님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다. 징조로 보고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아까 해주신 것처럼 폭로를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을 끄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CBS 인터뷰에서 식스센스에 브루스 윌리스가 그 귀신이라고 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 이러면서 이제 2편, 3편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면서도 문자 다음에는 사진 그리고 녹취까지 순서대로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과민 반응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 검찰 구속, 검찰은 왜 안 잡아가 이거에 상당히 또 과민 반응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부부.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나 검찰 수사 밖에 내비두면 나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런 협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 다른 것보다 따님 사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심리적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있지. 그런 측면에서 뭐 이분이 나중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가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보호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보호라도 좀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명태균 씨를 보호해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야당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야당도 있고 그냥 그 조직으로서의 국회. 네. 네, 국회가 사실은 행정부가 포갑적 기구일 때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률적 규정을 찾아보니까 국회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나를 보호해줘라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가능합니까? 네.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그런 구도를 보면 여야 구도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했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야당의 보호하에서 국감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마당인데 명태균 씨가 또 사실 강혜경 씨하고는 또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또 네. 기억나는데 어제 했던 말 중에 가장 생각났어요? 많은 말이 네. 강혜경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건 안 하죠. 욕설은 안 했지 대단히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래요? 강혜경 씨가 뭘 알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여론 조작했다라는 뉴스토마토 기사가 맞아요, 네. 나왔잖아요. 그거 강혜경이가 전문을 까야 된다고. 이거 전문 안 편집된 깠다고. 거다 이런 주장하는 편집된 거죠. 거다. 예. 근데 보면은 편집된 건 아닌 아닌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전문을 까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혜경 씨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데 그것이 극대화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 본인이 그건 이제 추측인데 본인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이 금전 문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하나 뭔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욱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것 같고 또 하나는 21일 날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명태균 씨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고 기억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황적인 증거, 녹취, 뭐 문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오늘 이게 권력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수환님과 통화에서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들을 거듭 반복했습니까? 계속했어요. 네. 내가 뭐 다 깐다고 다 공개한다고 막. 아니, 왜냐면은 장성철 소장님은 굉장히 우리 정치 평론 업계에서 중요한 패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말을 옮길 거라는 가정하에서 말을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랬다고 근데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대통령실이나 여권도 들을 거다. 들을 예. 거니까 이거 그럼 어떡하지? 이거 명태균 씨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저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패널 스피커 관리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김재원 최고를 향해로는 자기를 향한 비난 스피커 또 차단을 하는데
오늘은 또 장해찬 평론가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아, 뭐라고 인간 했냐면 대통령께 물어보고 방송해라. 코가 자꾸 길어진다. 피노키오죠. 피노키오예요, 아. 진짜.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해찬 씨 정도는 우리 명태균 씨 안중에 없을 겁니다. 아, 네. 끼지 마라.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홍준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도 계속된 이제 뭔가 공세 협박적 공세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아.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엮는지 보세요. 뭐 이런 아.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디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거 더 재밌는 거는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반론입니까 이거?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게 엮인 것이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도 저기 고소장을 써놨는데 아직 접수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과 좀 홍준표 다르다. 시장은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은 그냥 와서 누구야 김영선 의원이 훌륭한 사람 판을 잘 읽어요 기획도 잘해 한번 여러 가지 상담해봐요 좀 도움 받아요 이랬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몇 번 만나보면 솔직히 저나 박진영 원장님처럼 정치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딱 스타일이나 딱 이제 견적이 나오거든요. 아, 사이즈 나온다. 아유 이건 아니 그냥 적당히 그냥 전화 오면은 받고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형식적인 관계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준표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경남 도지사도 했고 경남 지역에 기반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본인들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명태균 씨랑 분명히 뭔가 밝혀지면은 곤란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저렇게 얘기를 하지.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렇게 관대한 분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나 판정패야 하고 이제 시합 끝났다고 링을 내려가신 네. 거고요. 홍 시장 밑에 있었던 이른바 어공, 네. 이 갑자기 공무원 된 분이죠.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영선 씨 보좌관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분이 또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맞아요. 씨와 가까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고 저는 그 강혜경 씨가 제안했다라는 이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봤거든요. 어떤 색깔은 보고서가 빨간색, 어떤 색깔은 파란색이야. 비슷한 시기인데 그래서 빨간색 보고서, 빨간색은 홍한테 가고 파란색은 저한테 간다. 그래 그 지금 이 의문되는 게 이거잖아요. 명단 유출된 게 당원 맞아요. 명단 그렇죠. 유출된 게 그게 홍준표 시장 쪽에서 유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명단은 거기서 받고 보고서는 윤석열한테 주고 이런 식이면은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홍준표 시장이 불쾌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명단 유출 과정이라든가 이 여론조사를 받아본 과정들에 본인도 뭐 완전 완벽하게 떳떳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접자.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 내가 판정패 한 걸로 할게. 네,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경선 얘기도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키려고 하다가 오늘 얘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당시에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자빈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명태균도 그중 하나였다면서 마치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제가 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라든지 당대표급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내가 책 사요. 내 말을 들으시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후보들은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면 가만히설에 속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실무자가 먼저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고 견적이 안 나오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후보들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홍 시장님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만하세요. 괜히 엮여봐야. 네. 네.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니 결국은 이제 당원 명부 유출이 어디서 되느냐를 따지고 있는 건데 우리 원장님 말대로 네. 국민의힘이 오늘 보니까 기자들은 설명을 좀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당시 4개 캠프였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맞죠. 네. 정치자금법에 바로 네. 걸리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공식적으로 대가가 지불됐다고 하는 말씀대로 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언을 한 건데 저는 이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발표를 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유승민 네. 후보는 뭐 상관이 없죠. 네. 홍준표 후보 정리.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 생각을 느껴져요. 네. 윤석열 후보도
봐봐, 내가 이런 거 잘 알고 공개했잖아. 나한테 자꾸 갑질하면 안 돼. 협박에 수단이. 독대 내가 막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독대 요청해서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독대 안 해도 돼. 이런- 이런 식의 생각일 거예요. 네, 이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계기로 마련한. 앞에 김대남 전 행정관 문제도 보면 당무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서범수 사무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무감사로 넘겨서 조사하고 당무감사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기자들한테 오늘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뭔가 좀 공고하게 하는 이런 효과도 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조사 기득권을 이면에는. 그러니까 지도부 체제 이런 것들을. 아니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정당이 뭐 조사한다니까 제대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정당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모든 정당이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가 그렇죠. 돼요?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수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고소 고발해서. 그럼 뭐예요? 이게 이른바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빌어서 김건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권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네.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되게 신났대. 아 지금요? 신났어요? 네. 그래서 와 내일은 또 뭐 나와? 야 싹쓸이 해버리자. 좀 양념 쳐서 얘기하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른 방송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제일 신난 사람은 한동훈 대표고 그다음 그럼. 신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본전 똔똔하는 사람은 우리 이준석 대표 저는 이렇게 봐요. 나머지 사람들 다 상처 있고 명태균 씨 이야기처럼 보수판 자체가 완벽하게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가장 관심 있는 곳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고 네. 이걸 두고도 이제 언론은 판단을 끝낸 게 이기면 한동훈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거고 지면은 대통령이 뭔가 이런 악영향을 줘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분석도 벌써 나와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부산 금종에서 지기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줘야지만이 그나마 친윤 의원들 몇 명을 동원해서라도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책임론을. 당신 때문에 졌다라고 책임론을 공격해주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지금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를 향한 공격을 좀 막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른바 이제 딜하는 물타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아마 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두 분이 예상하는 오늘 재보궐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2대 1대 1. 2대 1대 1. 금정구청장하고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아, 국민의힘이 보이고요. 가져가고. 네, 영광군수는 진보당이 그래도 좀 이기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리고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곡성을 가능성이 민주당이 높죠. 가져가고.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대2. 3대2. 아, 교육감까지 교육감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아까 뭐 교육감도 그러면은 본전이지 본전. 네,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투표율 네. 상당히 낮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무시하지 왜냐하면 마세요. 과거에는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은 민주당 계열이 불리하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의 인구 구성이 바뀌었어요. 인구 구성이 바뀌어서 60대 초반까지 민주당 계열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건 20대잖아요. 근데 20대 남성이 보수 정당 계열을 찍잖아요. 네. 너무 낮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기가 어려워요. 민주당 계열 정당 뭐 이게 뭐 정당 선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념적 대결에서 수도권 같은 아니 경우 결국은 이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 전망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선거 스코어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너 때문에 졌어. 너 나가.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양 K가 비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양케이요? 권영세, 권성동. 아.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최근 세게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페이스북 그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럼 좀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도 있어요. 아 실제로 권영세 의원도 오늘 방송에 등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짐작가는 바가 있는 건데 여하간 친한계는 시종 일관 지금 이제 대통령실하고 확실히 선 긋고 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예. 탓이다. 네.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보여요. 제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무너지는 규정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과반이 무너져야지 무너지는지 아니면 전원 사퇴해야지 되는지 선출직 4명. 선출직 4명요?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은 그냥 지도 그럼 체제가 친윤계가 4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친윤계가 폭력적으로 한동훈 체제를 뒤엎으려고 한다면은
거의 저는 분당 수준까지 갈 거라고 봐요. 어.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 그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를 어르고 달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사과라고 간주를 하면서 이제 택시 기사의 말을 빌면서 하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한테는 사과를 잘하는데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 야, 저는 이거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할 법한 우리 아. 허재무 씨가 보기에 그런 얘기를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하루가 못하고 계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또 국민의힘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장성철 나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박진영 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정권 출범 때부터 이런 얘기를 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저 상당히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당에서 이렇게 그 선거가 있으면은 되게 세밀하게 여연해서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아이템을 갖고도 여론조사를 세게 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 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득표력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한동훈 대표나 당직자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면은 보수표가 갈라져가지고 오히려 더 금정선거에 안 좋아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에서는 아마 객관화된 데이터 여론조사를 보고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때리는 게. 그게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보선 이후인데 네. 원래 독대를 그 이후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세간에는 아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데 선거 결과를 두고도 이제 아웅다웅 할 것이고 아 독대를 진짜 하는 게 맞긴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는 건 네. 맞는데요. 하는 건 맞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 공개 생중계 좋아하잖아요. 생중계 독대를 하세요. 생중계 독대 안 하고 어디 그 구석지기 방에 들어가고 비공개로 잡혀 하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 1대1로. 얼굴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카메라가 풀 동원된 공개 독대를 하시고 네. 사전에 한 장 정도 준비해 가지고 그거 읽고 오시면 된다고 봐요. 원장님 근데 저는 내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제 결론 내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독대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 본인도 난처할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 사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인적 쇄신은 김건희 여사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본질을 벗어나 가지고 그래도 타협점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단칼에 인적 쇄신할 의지가 없다. 그다음에 김건희 라인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테러를 막아 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독대 날짜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안 잡겠어요? 일각에서는 소문. 저도 이건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날짜를 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독대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헛소문 형식으로 들었고 날짜를 뭐 어디서 받아와야 되나요? 네. 어디 뭐 받아와야 되나요? 그런 헛소문이 돌아다녀가지고 나 상당히 불쾌해요. 진짜 정말 이런 이런 진짜 소문 불쾌해서 맞아. 이런 소문 내는 사람들 정말 다 잡아가야 돼. 내가 네. 봤을 때는. 그리고 방금 전에 부산일보에서 네. 단독 기사를 좀 냈는데 무슨 기사 났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독대 형식의 회동이 되지 않도록 한동훈 대표 측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면담 형식의 회동이 되도록 제안을 했다. 독대는 하고 싶어하지 힘드네. 않는다. 그러한 지금 기사가 났어요. 남들 안 보내서 때리지는 못하겠네. 근데 이게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이 때릴 수 아니 있지. 왜냐면 방망이. 아니 마요. 제 짧은 단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사실은 언론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고 주변을 통해 공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을 이용한다는 건데 삼자의 증인 없이 둘이만 들어가면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지를 알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연한 불안감.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쏘아 붙일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들이 둘만 있을 때는 뭔가 여과 없이 한쪽에 유리한 얘기만 전달이 될까봐 그럴 수 있죠. 3자의 증인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 기사가 맞다면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냥 가감 없이 녹취록이라든지 녹음, 문자 다 공개되잖아요. 네. 다 녹음해놓고 다 CCTV로 촬영할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그것도 틀어버리면 되지 뭐. 뭐가 어려워.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구교영 기자님의 판단은 잘못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진석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편이에요. 그럼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나중에 말 안 하는 거야. 정진석 비서실장을 참전시키려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네. 불렀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앞에 가서 쏘아붙이고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대표께 조언 드리자면 문서 한 장 만들어 가서 문서 읽고 페이퍼로? 그냥 나오세요. 아, 근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뭐 내가 뭐 독대 뭐 내가 연연해? 나 독대 뭐 안 해도 돼?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아쉬운 건 이제 저쪽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또 소문도 있고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독대 아니면은 안 하겠다. 독대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요구를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하고 있대요. 근데 만약 회동의 형식이 서로 맞지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죠. 안 해도 뭐. 돼요. 예. 한동훈 대표 나 안 해. 갑과 을의 위치 바뀐 거 몰라.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독대마저 안 해버리면 둘 사이에 앙금 사실 이 틈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더 이상 뭐 걷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내가 손해인가? 그렇죠. 버티기 네. 전략으로 갈 수도 또 있고. 내가 왜 손해야? 저 윤석열 대통령 손해지? 아니, 몰라. 나 그냥 이제는 나한테 뭐 독대하자고 애걸복걸해야 내가 독대 받아줄래. 이런 생각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소 시켜 여론조사 한번 시켜봅니다. 자, 이 보궐선거와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의 책임에 1번 한동훈, 2번 윤석열, 3번 김건희 돌려보가지고 언론에 공개해버리는 거야. 그럼 80% 끝나요. 나오겠네. 예? 80% 나오겠네. 그럼 끝나요. 야, 진짜 그런 방법이 예를 있을 수 들어서 있겠네요. 금정구청장 예. 보궐선거 졌다. 네. 금정구청장 패배 보궐선거 원인 패배 뭐라고 원인 생각하니까. 1번 한동훈, 아. 2번 윤석열, 3번 김건희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끝이에요.